저는 내과 의사로서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의 식탁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좋아하던 음식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당뇨를 진단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떡국과 국수 같은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가족과 같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식탁 한쪽에서 따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서러움은 생각보다 큽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올해 72살이신 김 여사님입니다. 이분은 평생 국수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이 가장 큰 행복이었지요. 그런데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그 좋아하던 국수를 몇 년째 입에도 대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명절날 가족들이 함께 떡국을 먹는 자리에서도 김 여사님은 혼자 다른 음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괜히 시선을 피하게 되고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하며 마음을 숨기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의사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떡국이나 국수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방법을 모르고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정리한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비싼 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좋아하는 음식을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뀌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내가 다시 먹고 싶은 음식 이름을 남겨주십시오. 예를 들어 떡국이나 칼국수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맞는 방법을 생각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를 위해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약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꼭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리하게 식단을 제한하거나 극단적으로 음식을 끊는 방법은 오래 지속하기도 어렵고 삶의 만족도도 크게 떨어집니다. 당뇨 관리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과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식사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마치 경사진 길을 따라 자동차가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이나 국수를 먹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아무 준비 없이 바로 먹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조금만 순서를 바꾸고 함께 먹는 음식을 조절해주면 몸이 받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간단한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식사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다시 좋아하는 음식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매우 단순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바로 식사를 하기 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바로 떡국이나 국수를 드시지 마시고 먼저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드시면 됩니다. 양은 대략 1줌 정도, 약 100g이면 충분합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타이밍입니다. 채소를 드신 후 바로 식사를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약 15분 정도의 시간을 두셔야 합니다. 이 15분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핵심 시간입니다. 왜 이런 방법이 중요한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표현으로는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비옷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드립니다. 아무 준비 없이 공복 상태에서 떡이나 국수를 드시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분해되어 당으로 변하고 바로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면 혈당이 갑자기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혈당 상승입니다. 이 상황을 비유로 말씀드리면 아무런 막힘이 없는 상태에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물이 넘쳐 흐르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하기 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채소 속 식이섬유가 위와 장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부드럽고 끈적한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장의 안쪽을 천천히 덮어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떡이나 국수를 드시면 탄수화물이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이 식이섬유층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마치 물이 채를 통과할 때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고 천천히 내려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은 갑자기 치솟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런 변화에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췌장도 무리하지 않고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소를 드신 후 바로 식사를 시작하면 이런 보호 효과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5분 정도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소를 드신 후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셔도 좋고 잠시 휴식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후에 떡이나 국수를 드실 때 과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또한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숟가락을 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소를 드십시오. 그리고 15분만 천천히 기다리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급하게 먹지 마시고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바로 떡이나 면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다른 식재료로 채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을 줄이면 배가 고프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줄이는 것과 동시에 채우는 것입니다. 먼저 떡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에 떡을 한 그릇 가득 넣어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양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예를 들어 20개를 드셨다면 10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줄어든 공간을 그냥 비워두지 마시고 그 자리를 버섯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새송이 버섯을 권해드립니다. 이 버섯을 떡과 비슷한 모양으로 둥글고 납작하게 썰어서 넣어 보십시오. 이렇게 조리하면 겉으로 보았을 때는 떡국 한 그릇이 여전히 푸짐해 보입니다. 식감도 생각보다 훌륭합니다. 새송이 버섯은 씹을 때 쫄깃한 느낌이 있어 떡과 비슷한 만족감을 줍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입에서는 충분히 먹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탄수화물의 양은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눈과 입은 만족시키면서도 몸에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버섯은 열량이 매우 낮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떡에 비해 칼로리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배는 충분히 부르지만 몸은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식사 후 속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버섯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도와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재료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국수나 다른 면 요리도 같은 원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면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 버섯을 길게 찢어서 면처럼 넣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식사하는 느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탄수화물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하실 때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만 반복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예전처럼 많은 양의 떡이나 면을 먹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줄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양을 줄이면 만족감이 떨어지고 다시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체 식재료를 활용하면 배부름과 만족감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떡이나 면의 양은 과감하게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버섯으로 채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풍성하고 입으로는 만족스럽고 몸에는 부담이 적은 식사가 완성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조금만 조리법을 바꾸면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앞의 두 가지와 함께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떡이나 국수 같은 음식을 드실 때 그 자체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음식이 위를 지나 장으로 빠르게 내려가고 당이 혈관으로 급격하게 흡수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쉽게 설명드리면 아무런 방해 없이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막힘이 없으면 물은 순식간에 아래로 쏟아지게 됩니다. 탄수화물만 먹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전체적인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로는 단백질이 물기를 막아주는 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드립니다. 탄수화물이 빠르게 흘러가려고 할 때 단백질이 그 옆에서 속도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당이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하면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다음 식사 때 과식하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는 소고기, 계란, 생선, 그리고 두부가 있습니다. 떡국을 드실 때는 고기를 충분히 넣으시고 계란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국수를 드실 때는 조개나 닭고기를 넣어보십시오. 수제비에는 두부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함께 먹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충분히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절대로 혼자 두지 마십시오. 떡이나 국수를 드실 때는 항상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꼭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습관 하나가 식사 후 몸의 상태를 크게 바꿔놓습니다. 앞으로는 떡이나 국수를 드실 때 반드시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당분, 즉 숨은 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떡이나 면의 양을 줄이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면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을 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분을 그대로 섭취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국물이나 양념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드시는 음식의 경우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설탕이나 시럽이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입맛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몸에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시럽이나 양념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가공된 소스나 조미료에도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숨은 당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떡과 면만 줄인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보이지 않는 당분이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물을 낼 때는 설탕이나 인공적인 단맛에 의존하기보다 양파나 대파 같은 채소를 활용해 보십시오. 채소에서 나오는 은은한 단맛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풍미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양념을 만들 때에도 단맛을 과하게 추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조절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맛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탄수화물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숨은 당분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오는 당분이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떡이나 면의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물과 양념 속에 숨어 있는 당분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자연 재료를 활용하고 불필요한 단맛을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당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 상황에 맞춰서 하나씩 따라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려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떡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드실지 말지 고민부터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식탁에 앉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숟가락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양배추나 브로콜리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입 한 입 충분히 씹으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를 드신 후에는 바로 떡국을 드시지 마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약 15분 정도 시간을 두셔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몸속에서는 식이섬유가 장을 보호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고 잠시 휴식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15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떡국을 드실 차례입니다. 그릇을 보시면 떡의 양은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버섯과 고기가 함께 들어있어 충분히 푸짐해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국물부터 드시지 마시고 먼저 건더기부터 드십시오. 버섯과 고기, 그리고 떡을 함께 드시면서 천천히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씹는 맛도 좋고 포만감도 빠르게 느껴집니다. 식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배가 차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전처럼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도 속이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식후입니다. 예전에는 식사 후에 몸이 무겁거나 졸림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드시면 그런 불편함이 줄어들고 몸이 훨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담은 줄이는 식사입니다. 여전히 맛있고 충분히 배부르지만 혈당에 대한 걱정은 훨씬 줄어듭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채소를 드시고 잠시 기다린 후
단백질과 함께 천천히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국물은 나중에 드시거나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반복하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억지로 참는 식사가 아니라 편안하게 즐기는 식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실천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으면 나중에 음식 맛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면 어느 정도 배가 차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과식을 막아주기 때문에 몸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천천히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음식의 맛을 더 잘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하게 먹을 때보다 오히려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꼭 양배추나 브로콜리만 먹어야 하나요? 다른 채소는 안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다른 채소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식이섬유가 충분한 채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추나 배추 같은 채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배추나 브로콜리는 비교적 구하기 쉽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편하게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가 없는 사람도 이런 방법을 따라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이 방법은 특정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식사 습관입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족이 함께 같은 식사를 하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사람만 따로 식사를 준비할 필요 없이 모두가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다고 해서 맛이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채소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당뇨가 없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사 습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첫째,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고 약 15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짧은 시간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둘째, 떡이나 면의 양은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버섯으로 채워서 식사의 양과 만족감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담은 줄이고 포만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탄수화물은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십시오. 고기나 계란, 생선이나 두부를 곁들이면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기억하시면 더 쉽습니다. 순서를 바르게 하고 양을 줄이고 함께 먹는 방법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식사는 훨씬 편안해지고 건강 관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국수를 멀리 하셨던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나씩 실천하신 이후로 김 여사님은 다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칼국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조절하고 버섯을 넣고 단백질을 함께 드시면서 훨씬 편안하게 식사를 즐기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식사 후에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평생 좋아하는 음식을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방법만 바꾸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식탁에서의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함께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결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쉽고 실천 가능한 건강 방법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식사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